부등식이 우리가 배울 건 사실은 2차 부등식이 핵심이야. 고등학교 과정은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2차 부등식부터 배우는 건데 그 중에 1차 부등식에서 낼 수 있는 거. 아까 했던 거는 중학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는 문제라서 2개 풀어줬고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문제는 출제됩니다. 벌써 우리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범위 나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그랬는데 일단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얘기해 줄게. 절대값을 포함한 거라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관계없이 절대값 아니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 이게 핵심이야.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 가장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상관없어.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절대값 안이 양일 때와 음일 때로, 즉 0을 기준으로 큰 쪽, 작은 쪽, 즉 양이 되는 쪽과 음이 되는 쪽을 나누어서 풉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의도가 뭐냐면 니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써야 되죠? 2라고 써야 되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왜 그럼 이걸 나눠서 푸느냐? 이 절대값만이 음이 될 때는 니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 이렇게 쓰는 걸 마이너스 부호를 떼고 쓴다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야. 붙여서 쓰는 거야.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붙여서 쓰는 거라고. 절대값은 의미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나올 때 2가 되는 건 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야 돼. 즉 절대값 안이 음이 된다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를 꺼내 써야 된다고. 그 다음 얘가 양일 때는 어떻게? 그냥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값을 풀어서 쓰기 위해서 양이 되는지 음이 되는지를 니네가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요걸 기준으로 나눠서 양이 되는 쪽과 음이 되는 쪽을 완전히 구분해 놓으면 이걸 그냥 쓰는 건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쓸 건지를 구분해서 풀자. 그게 절대값을 포함한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학교 시험에 출제되는 건 첫 번째, 절대값이 한 개만 들어있는 형태가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2개 포함된 문제 출제됩니다. 3개는 잘 안 내요. 없다고 봐도 돼. 절대값이 2개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든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by the way, 그런데 절대값이 한 개인 케이스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히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쉽게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 절대값이 한 개일 때는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실제로 원칙대로 풀 때보다 시간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얘네 이제 내신 시험 보면 계속 문제되는 게 시간 싸움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로 알고 있으면 더욱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 들어갈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절대값의 뜻이 뭐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그때까지만 해도 다 영재반이잖아, 너네.
그럼 절대값의 정의가 뭐냐고. 모르는데 이용할 수는 없을 거고. 다 알고 있어 니네. 말로 표현을 해. 개념은 그렇게 잡는 거라고 항상.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잘 생각해봐. 이거 얘기 안 하면 못 써. 그러면 니네 그냥 원칙대로 시간 들여서 해 그냥. 내가 얘기해줄 필요가 없어. 뭐죠? 절대값의 정의? 그렇지 다 알고 있잖아. 이걸 원칙대로 푸는 거랑 내가 비교해 줄 거야. 어느 정도 차인지. 절대값의 정의는 수직선의 원점, 0 되는 자리 있죠. 0.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거리는 음의 개념이 없는 거고. 그러면 내가 아까 했던 걸 다시 보여줄 테니까 절대값 정의로 한번 생각해. 이제 어떻게 쓴다는 게 아니라 이거 뭐로 쓰는 거라고? 이렇게 썼지? 이거는 이렇게 썼지? 이제 음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 양이니까 그냥 써가 얘야. 그럼 절대값 정의로 얘기할게. 마이너스 2는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마이너스 2는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2칸. 그러니까 2라고 쓰는 거야. 이해되지? 2라는 숫자는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2칸. 그러니까 2라고 쓰는 거라고. 이게 절대값의 정의야. 근데 이제 원칙대로 무슨 구간 나눈다 얘기할 때는 양일 때는 음일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요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빠르고 쉽다.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예. 한 문제를 이걸로 풀어주고 절대값 정의로 풀어줄게. 그리고 푸는 방법을 딱 여기다가 박스 쳐줄 테니까 기억하세요. 자,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네 책으로 875번이라고 쳐. 여기는 정수 x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원칙대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푸는 건 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자리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라. 이게 0이 된다는 건 x가 얼마일 때죠? 3분의 2일 때. 그러니까 이 수직선이 이만큼 있어서 전체에 대해서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절대값 때문에 할 수 없이 0이 되는 자리인 3분의 2를 기준으로 구간을 큰 쪽과 작은 쪽으로 나눠서 풀어라.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x가 만약에 3분의 2보다 작다면 그럼 x가 3분의 2보다 작으면 이 값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착각하지 말고 잘 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헷갈리면 3분의 2보다 작을 때라고 썼는데 3분의 2보다 작은 거 0 정도 생각해봐. 0. 그럼 이게 0 들어갔을 때 양이야 음이야? 양이지. 양이면 어떻게 써야 돼? 그냥 써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양이 되니까 얘를 그냥 쓰는 거야. 2-3x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서 쓰는 과정이야. 4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하고 2.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x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요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 답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푼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이 나왔긴 한데 실제로 푼 구간 자체가 요거 답인데 3분의 2보다 작은 쪽에서만 생각해라고 놓고 풀었거든. 그러니까 실제 요거 구간에서 푼 요 답이 나왔을 때 너네들은 여기를 답으로 써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 해당되는 답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아라고 일단 답을 하나 쓴 겁니다. 자, 하나 구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3분의 2보다 큰 쪽,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3분의 2가 아예 빠지면 안 되니까 보통 크거나 같다 쪽에 눈을 붙입니다. 보통. 자,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범위에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될까? 그럼 3분의 2보다 크니까 1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양이야 음이야. 이제 양이냐 음이냐 판단하는 걸로만 하는 거야. 음이 되지. 음이 되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이고 2-3x를 써야 되는 거. 원칙대로 쓰는 게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x 4 이렇게 되어서 3x가 6, 그렇다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역시 이걸 자체를 답으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긴 한데 실제 나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답은 요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이게 이제 두 번째 푼 구간에서의 답입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 그럼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야? 아니면 이걸 두 개의 합집합을 쓰라는 얘기야? 내 말을 듣고 생각해. 여기서 풀어서 답 나왔어. 여기서 풀어서 답 나왔어. 그럼 이 두 개의 답의 공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두 개를 합쳐서 써야 되는 거야? 너네가 항상 그런 게 있더라고. 식이 이렇게 부등식 두 개가 있으면 연립을 자꾸 생각하나 봐. 공통을 찾으려고 해. 아니야. 이유를 얘기할게. 이 부등식을 풀라고 처음에 준 건 x 전 범위에 대해서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라고 낸 거야. 근데 절대값 때문에 내가 풀기 힘드니까 요쪽만 보고 하나를 푼 거고, 요쪽만 풀어서 요쪽 풀었더니 요 답이 생겼고 요쪽 부분을 풀었더니 요 답이 생긴 거야. 그럼 전 범위에 대해서 답을 쓴다는 건 여기서 나온 답이랑 여기서 나온 답이랑 다 합쳐야 전 범위의 답을 쓰는 거죠. 왜? 여기 풀 때는 내가 여기만 쳐다보고 풀었거든. 이쪽 답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이쪽 부분은 여기만 보고 푸니까 이쪽 답이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어때? 이 부등식 풀라고 답 문제를 낸 게 전체 x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답과 이 답을 합쳐야 돼. 자, 합치면 어떻게 쓰는지 봐.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은데 얘랑 합치면 여기 3분의 2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3분의 2보다 작은 거랑 크거나 같은 게 섞이면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요게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간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요 부등식의 답인 거란 말이야. 수직선에다 굳이 그리자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보다 작다가 하나 있었던 거고, 다시 여기서부터 채워져서 2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돼 있으니까 합쳐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해되니? 네, 이게 답인 거야. 요게 원칙대로 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의,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푸는 방법을 보세요. 아까 절대값 뜻이 뭐라고?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럼 예를 들면 니네한테 물어볼게. 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 되는 자리 찾아봐. 3하고 마이너스 3이지. 자, 여기 원점이야. 마이너스 3이고 여기 3이야. 그럼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푼다고 생각해봐. 그럼 3 되는 자리보다 멀다는 뜻이야? 가깝다는 뜻이야? 가까운 쪽 말하는 거지. 작다니까. 그럼 원점에서부터 3만큼 떨어진 자리보다 작다 쪽이니까 너네들은 이 숫자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지. 그 얘기야. 다시요. 절대값이 거리 개념인 거야. 그러면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쪽인 거죠.
절대값이 2보다 크다 그러면 2보다 아예 크다. 더 멀다 쪽이야. 그 다음에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쪽인 거지. 그게 이해돼? 그러면 이제 절대값 정의대로 풀면 돼요. 해볼게. 2-3x 이렇게 됐으니까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대. 거리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면 얘라는 놈이, 그럼 거리가 4라는 놈은 여기하고 여기인데 그거보다 작게, 거리가 적게 떨어진 거니까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 맞지 않아? 여기 있는 빗금에 있는 점들은 거리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 아닌가요? 이해돼 그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얘기해. 거리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는 이쪽이고 4보다는 이쪽이 가까운 거야. 가까운,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요 사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쓸 때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3x라는 놈이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 있는 거구나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푼 거예요. 자, 이거 푸는 방법도 봐. 2 없애줄게. 그럼 2씩 빼버리란 뜻이야. 그럼 2씩 빼면 2를 빼면 근데 나는 x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죠?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근데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게 맞지?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보통 쓰는 게 좋아? 작은 숫자가 왼쪽, 큰 숫자가 오른쪽 쪽이니까 얘를, 이게 맞긴 한데 우리 표시할 때는 이쪽을, 왼쪽을 이렇게 써가지고요, 오른쪽을 이쪽에다 적어주는 게 맞지. 요 답이 바로 답인 거지. 어때? 풀이 과정이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짜리는 원칙대로 풀어도 되지만 니네가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이 한 개짜리가 들어있는 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쓰는지 요약을 해줄게요. 자, 첫 번째, x-a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다. 거리가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x-a라는 숫자가 b하고 마이너스 b 사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답은 양쪽에 a를 더하게 되면 요렇게 답을 적으면 끝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놈의 절대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b하고 마이너스 b 바깥쪽을 쓴다고 생각하고 써봐. 그러면 아예 x-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쪽, b보다 크거나 같은 쪽, 또는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렇게 쓰고 나서 x가 그러면 요렇게, 또는 x가 요렇게 답을 쓰는 거다. 그럼 크다고 돼 있든 작다고 돼 있든 한 줄로 답을 쓸 수 있다고, 그죠? 요 내용이 절대값의 정의대로 푸는 방법을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찍어두든 필기를 하든 나는 캡처를 해둘 거야.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캡처를 보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찍어가서 깨끗하게 난 집에 가서 정리할 거예요 하는 사람은 찍으시고, 이걸 그냥 다 쓰겠다 하면 지금 시간이 약간 부족하니까 여기까지는 체크를 해두시기 바람. 나중에 보내준 사진 갖고 적을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어때요? 절대값 한 개짜리 풀 때 구간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왜냐면 절대값이 두 개짜리는 이거 못 쓰니까. 근데 한 개짜리는 정의대로 푸는 게 좋다 까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크다 작다 개념이죠. 여기서 한번 응용력 한번 여러분들 볼까?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요. 1분 줄 거야.
1분 이내에 답을 써야 돼.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세요. 미리 얘기하던데 내가 원하는 방법은 이거 알고 있다고 해서 요거 풀고 공통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 방에 나타내길 바람. 연립식으로 지금 풀란 얘기가 아니야. 정의를 이용한다는 거. 그냥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뭔 말인지 좀 헷갈리죠? 그러면 힌트를 하나 던질게요. 이게 원점이에요. 거리가 2인 점은 여기하고 여기인 점입니다. 거리가 5가 되는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가 되죠. 자,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거리가 2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고 5보다는 가깝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봐라. 거리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 도대체 어디일까요? 거기하고 거기입니다. 벌써 손가락으로 맞췄어요. 어디를 찍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거든. 응용력이란 그런 거지. 거리가 2보다는 멀어. 근데 5보다는 가까워. 그러면 이쪽을 쳐다보면 어딜까? 2보다는 멀어. 5보다는 가까워. 여기죠? 여기도 2보다는 멀어. 5보다는 가까워. 여기죠? 그러면 이제 바로 쓸 수 있죠. 자, 한번 써보시기 바래. 참고로 써주면 x-2가 -5부터 -2 사이가 되거나 또는 x-1이라는 이 값이 2와 5 사이가 되거나 요거 풀면 끝입니다. 그죠? 답은 바로 쓰면 되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치? 절대값 뜻대로 쓰니까. 주영이는 암산으로 끝났지? 네, 그렇죠. 암산으로 끝나는 문제예요. 왜? 절대값의 뜻을 정확히, 정의라는 걸 정확히 아는 친구들은 그리고 2보다 멀고 5보다 가까우면 오른쪽은 6이랑 왼쪽은 6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래도 이제 시험에 났을 때 이렇게 풀면 되고 보통은 이제 절대값 2개짜리를 주는데 절대값 2개짜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대값 2개짜리는 할 수 없어요. 이제 절대값 정의대로 풀 수가 없는 구조이고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문제를 서술형 답안을 적는다고 생각하고 쓸게. 그럼 어떻게 써주는 게 일반적으로 맞게 쓰는 건지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절대값을 2개 포함한 경우 요건 할 수 없어요. 원칙대로 구간 나눠 푼다야. 하나 보여줄게. 지금 푼 걸로 유형 8번, 9번 정도 풀어보시면 되고 이제 유형 10번을 한번 보시라고. 여기는 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883번으로 얘를 풀어볼 텐데 그냥 원칙대로 해 진짜.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니까 일단 그 부등식 답을 써놓고 정수 몇 개인지 해봅시다. 자, 원칙대로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자리를 찾아라. 이게 0이 되는 자리는 x 얼마일 때죠? 1일 때입니다. 여기는요? 아,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 되는 자리랑 1 되는 자리로 나누어서 해결을 해보라는 거고 이렇게 꺾이는 구간, 절대값 구간이 2개가 생기면 내가 풀어야 되는 곳은 사실은 하나, 둘, 세 군데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띠가 길어지죠. 아까 절대값이 하나라면 이쪽하고 이쪽 두 군데인데 구간 기준이 두 개라 여기하고 요 사이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답을 서술형으로 작성해 볼게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을 먼저 풀어볼게. 절대값만 풀어내면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 자, 마이너스 1보다 작대. 그럼 속으로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해. 마이너스 2 들어갔어. 양이야, 음이야? 마이너스 2 정도 들어갔어. 둘 다 음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x 빼기 1을 써주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x 플러스 이렇게 써주는 거죠. 나머지 그냥 쓰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건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이항하면 플러스 1로 바뀌니까 7. 그죠? 자,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주게 되니까 x 대신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답은 아니고 아까처럼 여기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제한 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네 수직선에 그려놓고 확인해. 익숙하지 않다면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분의 7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거든요. 맞죠? 요게 첫 번째 부등식 답이야. 자, 두 번째 요 사이를 쓸게요. 요 사이.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사이.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대충 0점 생각해 보세요. 0점 생각해 보면 0점 생각해 보면 양. 그죠? 이 음이니까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써주면 되고 얘는 양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요거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3x니까 x 플러스 2와 플러스 3 그럼 플러스 5야. 플러스 5가 2항하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여기 얼마가 돼? 1. 그죠? 자, 그러면 너네 원래 내가 풀고자 한 데가 마이너스 1부터 1보다 작다. 여기서 풀었는데 답은 어떻게 나왔냐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것 했으니까 답은 요 사이를 써야죠.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여기 범위에 1이 안 들어있으니까 여기에는 1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그대로 답이 되네요. 이게 두 번째 답입니다. 다시요. 여기 노란 거랑 빨간 거의 공통을 찾으려면 왼쪽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데 작다 하고 작거나 같다의 공통은 작다입니다. 맞아요. 여기 노란 거에는 1이 없으니까. 그치? 1이 없으면 백수죠.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쪽 오른쪽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부호 판단을 위해서 한 2 정도 숫자 생각해봐. 2 정도 생각해보면 양수예요. 여기도 2 정도 생각해보면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개념이 됐어.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쓰면 돼요. 2에 x 마이너스 1,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2x, 3x 하니까 5x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 플러스 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혹시 답 쓸 수 있는 사람 이것만 쳐다보고 답 뭐라고 쓸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풀었는데 답은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야.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을 보고 풀었는데 답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쪽으로 나왔다고.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1 하나뿐이지.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이지만 답이 이렇게 써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 기억 다시 해봐. 구간을 나누어서 풀었을 때는 그 나온 답들을 합쳐서 쓴다, 공통범위 쓴다.
합쳐서 씁니다. 그럼 이제 많이 풀어보면 이해가 될 텐데 내가 금방 한 번에 합쳐볼게요.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시작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랑 합쳐져. 연결이 됐죠? 그럼 쭉 가는 거죠. 1보다 작은데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써야 되는 거죠. 요거에다가 1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내가 푼 전체 답이고 문제에서는 정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11이니까요.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도 정수니까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이 문제다. 풀만해요? 풀만해? 이게 생각보다 길어서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 너네 많이 잡아먹어. 1분 이내에 쓰려면 되게 바빠요. 거기다 틀리지 않게 써야 되고. 자, 그래서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됨. 자, 886번 분명히 다음 시간 오면 나한테 물어볼 것 같아서 836번을 내가 하나 풀어줄게. 886번. 자, 절대값을 2개 포함한 요것도 내가 캡처를 해놓을 테니까 모범 답안을 쓰기 서술형일 경우 이런 식으로 쓰면 돼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기록 나중에 해두세요. 필요한 사람. 자, 이제 886번을 풀 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약간 아까 배웠던 개념을 조금 자기가 응용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보기에도 이상하게 생겼죠. 자, 이거 풀어가지고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 x 몇 개인지 또는 정수의 합을 구하래. 자, 이걸 좀 문제를 크게 봐봐. 자, 크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자체를 한 덩어리로 보세요. 그러면 이만큼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거 바로 쓸 수 있지. 이만큼을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이만큼의 응?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응. x 마이너스 야, 2야? 아, 그거 큰일 날 뻔했네. 답이 왜 나와 안 나와 그럴 뻔했네. 땡큐. 자, 이만큼을 하나로 생각하면 요만큼이 뭔지 모르지만 요거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아.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쓴다는 얘기냐면 요 놈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요. 이렇게 적어달라는 얘기야. 이해되나요? 이제 연립식으로 풀면 됩니다. 요쪽 거 하고 요쪽 걸 풀어서 연립부등식이니까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공통. 예요. 뭐가 쉬워.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거 풀게요. 얘가 2항 됐다고 생각할게. 그럼 얘부터 쓰면 x 마이너스 2 절대값 크거나 같다로 되고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로 넘어가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자,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해야 돼. 뭐가 이상하니? 응? 그죠? 우리가 알기로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절대값은 음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절대값은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크지. 근데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래. 그럼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항상 된다고. x 상관없이 무조건 된다고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아무 관계없이 요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답을 쓸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은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x는 모든 실수.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을 찾을 거기 때문에 2번만 풀면 답인 거야. 전체랑 요만큼이랑 공통이 어디냐 그러면 요만큼을 쓰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쓰면 절대값 x-2 빼기 1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건 아까 풀었던 거 기억나지?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대. 얘가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 작거나 같다는 건 사이값. 그 다음에 요게 크다 쪽으로 돼 있으면 바깥쪽.
사이 그럼 여기. 작거나 같다면 여기. 크거나 같다면 여기.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는 x 대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x 여기 식에서 2만 없애면 되니까 2를 더해. 그러면 전 범위랑 요 범위랑 공통을 찾으려니까 그냥 이 범위가 답이 된다고 쓸 수 알면 됩니다. 자, 됐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와 3과 4와 5를 다 더해달라는 얘기죠. 얘는 지워지니까 2, 3, 4, 5 더하면 얼마입니까? 14가 되나요? 그럼 뭐 정수의 개수를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일단 얘를 먼저 한 덩어리로 놓고 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쓰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풀면은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리죠. 근데 나는 이거 그래프 그려서 풀어요. 나온 김에 그럼 그래프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은 다 배웠는데요. 이제 내가 조금 절대값 문제를 함수랑 연결을 좀 할 수 있게 내가 조금 부가 서비스를 해줄게. 얘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공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알아두면 좀 더 다른 문제에 대한 그 문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다른 분 말고 일단 요 그림이 어떻게 생긴 그림이다를 외워두시면 좋겠다. 자, 원칙대로 하면 x가 양수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면 y는 x라는 직선 그리는 거야. x가 양수 쪽은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x가 음수인 쪽은 마이너스 x를 그리는 거죠. 그럼 x가 음수인 쪽은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45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절대값 x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이해하시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V자예요, V자. 그러면 요 그림은 어떻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기준된 자리가 2인 거죠. 오케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랑 보면 x 대신에 x 빼기 2라고 써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가 2라면 요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y는 x-2 빼기 1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요 그림이죠. 근데 그거를 y축 방향으로 한 칸 내려간 거지.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요렇게 돼 있던 그림인데 y축 방향으로 한 칸 내려갔으니까 여기서부터 V자가 이렇게 그려진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야. 즉 이 노란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 바깥에 또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마이너스 쪽이 플러스 값으로 변해야지. 그러니까 요거를 빨간 그림으로 그려보면 원래 노란 그림이 얘인데 그거를 또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양수인 쪽은 놔두고 이 음수인 쪽만 뒤집어서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이게 빨강이 그림, W 그림처럼 생겼죠. 요게 요 그림이라고. 일단 알아두면 좋겠다는 거 절대값 x는 V자.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거는 그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위치에서 그냥 V자. 요거 아래쪽 위아래로 움직이는 양. 또 절대값 씌운 거는 그려놓고 나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쪽은 다 뒤집어서 올리는 거. 요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절대값 그림이 이해가 될 거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그러면 보여줄게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답만 남겨둘게. 얘는 y는 절대값 x-2 빼기 1 절대값 그림과 y는 2라는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아까 얘 그림 그려봤으니까 조금 빨리 그리면
원래 절대값 x가 여기 v자였는데 x축 방향으로 두 칸, 아래쪽으로 한 칸 움직였으니까 2, 마이너스 1자리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원래 그림이 그려져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전체를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실제 그림은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1 위치까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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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그림을 그린 거다. 이게 1인 거죠. 그러면 y는 2라는 직선은 어떻게 그리지? y는 2. 높이가 2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라는 거지, 수평으로. 그러니까 이게 2라고 하면 요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놓고 어떻게 그려냐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랑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아래쪽. y 값이 작다는 게 아래쪽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쪽 부분을 나타내는 x의 범위를 쓰시오. 그러니까 요 노란 그림 중에서 이 파란색 그림보다 아래쪽 그림.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서 여기부터 여기를 찾아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45도니까 추정하기 쉬울 거야. 한 칸에 한 칸 아니야? 그럼 한 칸에 한 칸이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되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한 칸에 한 칸이니까 여기가 3이었으니까 한 칸에 한 칸이 여기, 또 한 칸에 한 칸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요 라고 답을 쓴다, 이런 얘기야. 이게 함수 그래프를 활용해서 부등식을 푼 거죠. 이제 원하는 건 내가 나중 가면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한 덩어리로 놓고 하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했던 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같은 놈들이라고 하는 내용 위주로 배웠을걸? 2차 함수에서 x축 닿는 곳이 방정식으로는 근 해당되는 거고, 그죠? 그거를 부등식에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을, 요 그래프를 좀 활용할 줄 알면 요렇게도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해야 될 주된 내용이고요. 예전에 뭐 이런 문제도 가끔 있긴 했는데 이런 문제를 푼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참고로만 들어. 이거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래. 그러면 절대값 구간이 두 개니까 1보다 작은 쪽 1과 2 사이, 2보다 큰 쪽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죠? 돼요. 그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를 그래프를 좀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또 그리느냐, 어떻게 푸느냐를 보여준다면, 요 그림 어떻게 그린다고요? 여기 1인 자리에서 V자 그리는 거지. 요 그림. 그 다음에 요것도 또 다른 그림이라고 하면 2에서 V자 그리는 거지. 근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 중에서 어느 그림이 크대? 이 그림이 더 위에 있는 거, 즉 노란 게 더 윗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x범위를 쓰시오. 자, 노란 게 위가 되는 부분은 여기 기준으로 이거기죠. 여기 기준으로 왼쪽이 노란 게 더 위에요. 오른쪽은 흰 게 더 위잖아. 근데 대칭이니까 1과 2 사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지. 그럼 이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x는 2분의 3보다 작은 쪽이요.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프를 좀 알아두면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가, 이 정도 그림을 내가 그릴 줄 알면 그 구간을 막 나누는 작업이 원래 기본이긴 한데 그래프를 가지고도 인식할 수가 있어서 문제 풀기가 더 쉬울 수도 있죠. 이렇게도 낸 적 있었어요. 오. 그러면 이거 빨간 그림으로 그리면 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빨간 그림. 그러니까 하얀 그림보다 노란 그림이 위에 있는데 이 노란 그림보다 또 빨간 그림이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앞에 거 푼 거는 2분의 3보다 작은 쪽인데 그때의 x-3하고 x- 이 노란 그림만 보고 이 왼쪽만 봤을 때 빨간 그림이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다 성립하죠.
그럼 이 답도 뭐예요 결국? 2분의 3보다 작은 쪽 풀면 되죠. 이해돼요?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게요. 너무 많이 푸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수업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헤드에이크. 헤데이크? 네, 그거는 이제 자기의 이해도를 탓하시고 한번 살짝만 보여줄게요. 아까 절대값이 한 개로 돼 있는 뭐 x 이거든지 이렇게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은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니? V자 그림으로 그려졌죠. 근데 절대값이 두 개가 더해진 형태, 즉 절대값 x-a하고 절대값 x-b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그림은 절대값이 하나는 한 번 꺾어진다는 거야. x가 0인 자리에서 한 번 꺾어지고, 요거는 x가 2인 자리에서 꺾어지고, 이런 뜻인데 여기는 두 개죠. 꺾어지는 자리가 두 개인데요. 이거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두 번 꺾어져. 만약에 a보다 b가 크다면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수평이 돼요. 그럼 선생님 절대값 3개 더해진 건요?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A, B, C는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 치고, 그럼 3번 꺾어지지? A 자리에서 한 번 꺾어지고, B에서 꺾어지고, C에서 꺾어지고.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3번 꺾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됩니다. 4개짜리는요 나올 일이 없지만 어떻게. 이렇게 됐다면 4번 꺾어지는데요. 4번 꺾어지긴 하는데 한 번 꺾어지고, 2번 꺾어지고, 3번 꺾어지고, 4번 꺾어져서 수평행 구간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함수에서는 이 절대값을 101개를 붙여놓고 최소값 찾으래요. 그러면 3개면 최소값 되는 자리가 가운데라는 인식을 하면 돼. 뾰족해. 홀수개면 뾰족해. 짝수개는 넓적해. 101개니까 홀수개지. 딱 가운데가 최소값 갖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x-1부터 x-100일까지 그러면 x-50일 자리, 즉 50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야.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있죠. 자, 그럼 나온 김에 절대값 2개짜리에서 이렇게 생긴 문제를 그럼 그래프로 살짝 한번 해결을 해보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와 있긴 한데 딴 데 그냥 내가 만들어서 한 문제를 해볼게요. 요 문제를 한번 부등식을 푼다고 하면 원래대로 하면 우리 1과 2인 자리에 해서 1보다 작은데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풀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는 요 그림하고 y는 사란 직선을 기준으로 비교하는데 절대값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 그림을 요렇게 해서 여기가 1, 여기가 2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1이든 2든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한번 확인해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냐 이거. 1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1이죠. 2 대입해보면 2 0이고 여기 1이니까 똑같은 값 나오지. 그럼 선생님 2분의 3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너 보면 알 거야. 수평으로 나온다는 함수값이 똑같은 거죠. 요 높이가 1인 거라고. 그러면 y는 사란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긋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꺾어진 그림이 y는 사란 직선보다 작거나 같은 아래쪽 부분이니까 여기하고 여기 범위를 쓰라는 거지.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거 45도 직선이 아니라 이거 플러스 2x나 또는 마이너스 2x로 나오기 때문에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2배라서 좀 어려운데 y는 5라고 주면 더 편하겠다. 5라고 할게요. 그럼 높이로 얼마 차이 나는 거야? 4칸 차이 나지? 그럼 옆으로 몇 칸이겠냐? 기울기가 2가 되려면 높이가 4야. 2칸 개념인 거지. 그래야 기울기가 2나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 2칸 개념이니까. 그죠? 그럼 이거 풀면 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프만 잘 이해해도 사실은 조금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여기 어려우니까 아까 했던 기본 기준 나눠서 푸는 거는 꼭 기억을 해달라. 그런 얘기죠. 자, 오늘 과제 주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13일입니까?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1차 부등식만 시험 숙제 범위가 되겠네요. A 단계부터 풀어야 됩니다. 822부터 909까지. 근데 금방 풀어요 또 생각보다. 오늘 노트를 못 썼는데요. 내가 오늘 노트를 나눠줄 테니까 가져가서 적어 갖고 와. 어?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마무리하고요.